안보상 굉장히 심각하죠. 쿠릴 열도에 푸틴이 어제 방문해가지고 다카이치가 바로 즉각적으로 비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쿠릴 열도는 원래 일본 땅이었죠. 2차 대전 끝나갈 무렵에 러시아가 기습적으로 점령해서 뺏고 주민들 다 내보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는 거기 우리 땅이다. 러시아 푸틴은 내 땅이다. 근데 푸틴이 집권 후 처음으로 쿠릴 열도에 방문했어요. 우리 서해랑 마주보고 있는 중국의 해안 도시인 칭다오에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공중훈련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미 을지훈련에 맞춰서 지금 러시아가 동해에서 군사훈련하고 있습니다. 그저께 미국의 정찰기가 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근처로 북한이 미사일을 날렸습니다. 대만은 지금 중국의 상륙훈련에 대비해서 벙커훈련까지도 라이칭더 총통이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긴박하게 돌아가는 거죠. 이런 와중에 군을 기려도 모자랄 판에 천안함 유족인 민평기 상사 어머니인 윤청자 할머니는 보훈가족 행사에서 빠졌다. 왜 이럴까요? 북한이 제일 예민해한 사건이니까. 참고로 윤청자 할머니께서는 올해 서해수호의 행사에서 이재명한테 북한에게 사과를 받도록 노력해달라고 했는데 이재명이가 사과를 하라고 한다고 하겠냐라고 대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의 경우에는 5월 달에 안중근 의사가 동양평화론 이야기를 했다. 대한민국, 인민공화국, 중국, 일본 다 거기에 포함된다. 제가 이제 이번 주 내내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맥락을 보고 제가 더 화가 났어요. 굉장히 심각한 발언입니다. 이거 그냥 자연스럽게 국가 이름처럼 얘기해버렸어요. 안중근 살아있을 때 북한이 있었나요? 한중일 3개국이 평화적으로 나가야 서양 세력을 막을 수 있고 동양의 평화와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금 다 포함이 된다. 서양에 맞서는 개념으로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심각한 이적성 발언입니다. 저거.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의 집단이 준비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전작권 환수가 단순히 미국으로부터 도망가는 수준이 아니라 미국한테 맞서기 위한 일환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얘 지금 발언 보면은 이재명을 다룰 수 있다라고 워싱턴이 판단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 이재명 집단이 계속 시비 걸던 이슈가 하나 있었어요. 일반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뭐냐면은 DMZ를 민간인들이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 유엔군 사령관의 허락 없이. 그게 뭐냐면은 사실은 한국의 예민한 안보 이슈들과 지역들을 이재명과 종북주사파들이 점령을 하겠다라고 하는 시그널입니다. 그게 DMZ법이라는 거예요. 미국이 반대했어요. 그 다음에 이재명이 지금 여러 가지 시그널이 있죠. 그죠? 미군이 왜 공여지를 반환하느냐. 빨리 반환해라. 전작권도 하수하겠다. 뭐예요? 영토도 빼고 전장권도 뺐고 DMZ 출입권도 뺏겠다. 지금 점점 북한과 중국의 멸망에 다가오니까 미국과 공동전선에 서기 싫다라는 겁니다. 근데 미국이 이재명 따위의 주장을 개무시하고 최근에 이제 뭘 하나 만들었냐면은 DMZ를 유엔군이 완전히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새로운 어떤 지휘부를 만들어냈는데 그걸 이재명이 이때까지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유엔군이 그걸 밀어붙였습니다. 너 따위에게 대한민국을 넘겨줄 수 없다는 거예요.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군 사령부가 비무장지대 출입 승인 등을 관리하는 군사정전위원회, 그 다음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관리하는 유엔사 경비대대를 통합해서 경비정정집행여단으로 격상을 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집단은 전시작전권을 가져오겠다. DMZ 관리 권한도 가져오겠다. 개별적인 사건 같겠지만 기본적으로 한국에서의 미군의 권한을 다 뺏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김민웅이가 광주공항 앞에서 시위를 예고하고 있죠. 이재명이는 광주군공항을 반도체 부지로 삼겠다고 하죠. 김민웅이가 설치기 전에는 이게 경제 이슈로 봤거든요. 이재명이가 전당대회 앞두고 미쳐가지고 호남 민심 때문에 저러는구나. 그런 것도 포함되겠죠. 근데 제가 김민웅이가 나서는 거 보고 지금 미군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다 빼려고 하는구나. 광주 군 공항은 왜 중요하냐면은 그게 이제 CBO라고 해가지고 한미 공군 공동 운영 기지로 포함이 됩니다. 유사시에 주한미군이 광주 군 공항을 중국과 북한이랑 전쟁할 때 쓸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민웅이가 이재명이랑 이거를 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다행히도 유엔군에서는 야 닥쳐 내가 관리한다. 왜? DMZ를 이재명과 정동영한테 줬다가는 그냥 뭐 개나 소나 다 올라가겠죠. 북한에 물자 다 갖다 주고. 이 흐름들을 전체적인 윤곽안에서 봐야 돼요. 지금 종북단체들이 군산 미군기지 앞에서 주한미군 철수 촉구 대회하죠. 전라도 쪽에 지금 군 공항이라든가 주한미군이 있는 곳 근처에서 반대 집회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갑자기 최근에 김민웅이 같은 경우에도 광주 7공항 앞에서 우리가 시위하자 호남 반도체를 위해서 하자고 하는데 실제로는 다른 이유일 겁니다. 잘 보세요. 한미 공군 공동 운영기지가 5개 있는데 짜이밍이가 여기에 반도체 시설을 넣겠다고 했을 때는 경제 이슈인 줄 알았는데 정치 이슈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가 아주 예민한 한미 공동 운영기지다. 유사시에 여기 전쟁기지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이재명가 다급하게 미군 밀어내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쓰던 부지들도 빨리 반환하라고 계속 주문하죠. 전체적으로 보면은 종북 주사파들과 친중 세력들이 발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미국이 신경을 한반도에 쓸 수밖에 없고 특히 이재명을 어떻게 하면 좀 빨리 내쫓을 수 있을 것인가 워싱턴에서 빨리 전략이 나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조금 더
시야를 넓히겠습니다. 북한이 원산에서 러시아 바로 밑으로 이제 미사일을 쐈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일본이랑 미국이 막 난리가 났어요. 이게 왜 큰일이냐면은 미국의 정찰기가 떠 있을 때 쏜 거예요. 이게 북한이 지금 겁대가리도 없이 이게. 지도를 보시면은 일본에서 이미 정찰기가 11일, 12일 여기 떠 있었어요.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여기를 북한이 미사일을 쐈다. 이게 굉장히 전례 없는 일인데 여기서 푸틴이 또 위험천만한 행동을 하는데 홋카이도 바로 위에 쿠릴 제도가 있는데 여기에 에토로우라는 섬이 있어요. 여기에 푸틴이 집권하고 사상 처음으로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대일 압박에 들어가고 있는 건데 여기서 만약에 일본이 이거를 잘 이겨내면은 구한말 때처럼 미국이 줄 수 있는 선물들을 거의 다 가져갈 겁니다. 지금 일본은 엄청나게 군사훈련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해군 병력 늘리고 있고 유사시에는 전쟁할 수 있다는 각오를 좀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대만 지원까지도 하고 있고 이 상황 속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가장 현실적으로 한미일 전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방식이 뭐냐면은 한국에 있는 짜이밍을 전쟁 포기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빨리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다카이치가 바로 반격에 나섭니다. 어제 쿠릴 열도는 일본의 용토다. 푸틴의 방문은 용납할 수 없다. 일본 국내의 테러 감정을 악화시키는 행위다. 중장기적인 관계 회복을 어렵게 만들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외교적인 부분에 있어서 발언할 때는 간접적인 표현을 쓰지만 이거는 굉장히 직접적으로 지금 규탄하는 거기 때문에 서로 간에 지금 감정의 고를 알 수 있는 거고 푸틴은 쿠릴 열도 방문해가지고 이곳에 있는 러시아 사령관이 이 지역의 상황을 평가했다. 일본이 지금 미국과 함께 중국과 러시아, 북한과 맞서고 있고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도 쿠릴 열도에 압박을 가해야 된다라는 평가를 내렸겠죠. 그 다음에 쿠릴 열도는 러시아 용토라고 또 얘기를 함으로써 푸틴이 러시아를 굉장히 크게 자극하고 있는데 일본이라는 나라는 외부의 자극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나라입니다. 물론 19세기 중후반 때의 메이지 유신기와 20세기 초중반의 엄청나게 강력한 군사화 분위기랑 지금의 일본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을 휘감고 있는 하나의 이슈가 있다라면은 외부의 어떤 위협이 왔을 때는 일치단결하고 지도자를 밀어주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카이치가 저렇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총리가 된 것 자체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중국의 도발과 러시아의 도발에 맞서서 일본이 이제는 안보적으로 강화가 돼야 된다라는 여론이 이제 다카이치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심하게 러시아랑 중국이 일본을 자극할 경우에는 일본이 미국과 함께 동북아시아의 위험을 정리하기 위한 선수로 나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최근에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일본도 맞불로 미사일을 쏘고 서로 이제 뭐 비판하고 이런 빈도가 올라가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일본을 거의 한 바퀴 도는 군함 훈련을 했습니다. 일본 근처에 군함을 배치를 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중국 본토를 때릴 수 있을 정도로 긴 사정거리의 미사일을 지금 배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본의 방위백서 같은 경우는 북러의 군사협력, 북한군 전력 강화 위험하다. 실질적으로 미국을 대리해서 동북아 질서를 좀 평정해낼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는 방향으로 지금 강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북한과 중국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같은 궤적을 따라서 일본을 지금 규탄을 하고 비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리를 하자면은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 칭다오에서 군사훈련, 러시아가 동해상에서 군사훈련, 최근에 푸틴이 쿠릴 열도를 방문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대만 침공 연습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민웅과 이재명이가 광주공항을 지금 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호남 여러 군데에서의 종북 주사파들의 미군기지 반대, 용산에서는 미셸 스틸 대사 반대 집회를 이고 있고 전방이 무력화가 되고 있는 상황. 근데 천만다행으로 미국의 지금 입장은 굉장히 강경합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말을 한 것처럼 해구산도 미국과 일본에 배치할 수 있다라는 게 미국 전쟁부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을 포기할 의사는 없다라는 거예요. 유엔군 사령부에서도 DMZ 관할권을 한국에 주지 않겠다. 전자권 환수도 이재명한테 주지 않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강경하게 미국이 나오고 있는 것은 그래도 좋은 사인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일본 입장에서도 지금 다급한 게 뭐냐면은 중국과 러시아가 단순히 그냥 여기 찔끔 나오려고 하는 게 아니고 두만강을 따라서 여기 동해안에 나오는 거고 1차 목표가 그다음에 제1도련선 돌파하는 거고 러시아 입장에서도 여기 이제 진출로를 확보하는 거죠. 그런데 중국은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이 있는데 이 북극해를 점령하려고 해요. 중국이 지금 이 루트를 위해서는 일본은 무조건 격파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일본도 여기서 물러날 수 없습니다. 북극해를 위해서 진출하는 중국을 잡기 위해서는 막강한 군사력을 보호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게다가 지금은 여러 군데에서 일본차가 비아디한테 지금 다 1등을 따이고 있어요. 산업적으로 봤을 때에도 중국을 혼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참고로 아편 전쟁이 왜 일어났냐면은 물론 이제 영국의 청나라 영토에 대한 욕심이 근본적인 원인이겠지만 당시에 또 다른 중요한 원인은 뭐였냐면은 청나라와 영국 간의 무역 수지가 안 맞았어요. 영국은 청나라로부터 많이 사갔어요. 필요했기 때문에. 근데 청나라의 경우에는 영국으로부터 많이 물건 안 샀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열받아가지고 야 무역 수지가 안 맞네. 아편 팔 테니까 사. 지금도 미국 입장에서는 야 무역 수지가 안 맞네. 관세 올려라. 중국으로 들어가는 에너지 다 끊어버려. 지금 상황도 별반 다르지
가지가 않습니다. 산업적으로, 경제적으로, 금융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로 일본도 지금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에 한번 도약하기 위해서는 동북아시아에서 일어나는 안보 위기를 경제 성장의 기회로 써야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놓인 것이죠. 난리가 나는 거죠. 중국과 러시아의 해군이 순찰 경로를 확대해서 대한해협 등 일본 열도를 지금 일주를 했고요. 최근에 오키나와도 순찰을 하고 막 난리죠. 그죠? 일본이라고 하지만은 이 영역이 어디가 포함되는 겁니까? 한반도를 포함한 지정학적 위기입니다. 지금 이게. 그래서 이 상황이 더욱더 진행되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구한말 때도 사실은 조선이란 나라가 빨리 네이션 빌딩에 성공을 해서 미국 또는 영국과 손을 잡고 산업화에 성공을 하고 근대국가에 만드는 데 성공했으면은 일본이 진출하는 거를 막을 수 있었어요. 청나라와 러시아가 내려온 걸 막을 수 있었습니다. 러일 전쟁, 청일 전쟁 막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가 그냥 고종이라고 하는 100년 전에 이재명이죠. 그죠? 당시의 실용 외교. 일본이 세 보입니까? 아리가또! 이러면서 일본한테 붙고, 러시아가 세 보입니까? 아, 아무라스키! 이러면서 그 러시아한테 붙고, 청나라가 세 보이면 샤샤 이러면서 달라붙고, 그게 고종 아니에요. 그러니까 청나라, 러시아,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 다 헷갈리는 거예요. 그냥 내가 여기 장악해야겠다. 그러다가 한판 붙은 건 여기서 지금. 이재명 따위가 지금 하는 역할이 이만큼 상당히 위험하다는, 이거 더 위험합니다. 지금 AI랑 핵무기 때문에. 여기가 안보적으로 완전히 빠그러지게 되면은 북한, 중국, 러시아 입장에서도 야, 여기는 이제는 우리 땅인가 보다. 안심하고 군사 도발을 훨씬 더 강하게 하다가 전쟁 날 수 있어요. 자신감을 주지 말라고. 확실하게 한미일 동맹 전선을 구축해 놓으면은 못 가불죠. 군사적으로 지금 강화의 길로 간다라는 것은 전쟁을 하자라는 게 아니라 전쟁을 막는 겁니다. 평화를 얘기하고 쎄쎄거리는 게 오히려 전쟁을 유발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이거를 기회로 활용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금 지쳤죠? 힘들죠? 이란 전쟁 하느라. 근데 이 아시아만큼은 일본이 알아서 해주겠다. 그러면은 뭐 금융 혜택, 산업 혜택, 기술 혜택 다 떨어지는 겁니다.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방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게 바로 일본이죠. 조선 같은 경우도 일본도 지금 생산 능력이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린다고 얘기하지만은 그래도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고려했을 때에 일본을 더욱더 예쁘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콜비 국방차관 같은 경우에는 한국 등 동맹 방위 기여 확대를 해라. 미국 입장에서도 막 골치 아파요. 이란도 지금 장기적으로 버티고 있고 베네수엘라 재건하고 있고 쿠바 지금 군사적으로 압박을 해놓은 상태이고 우크라이나 도와줘야 되고, 그러니까 아시아에서만큼은 좀 이게 들고 일어나야 된다. 다카이치처럼 미국이 힘겨워하는 만큼 아시아에서는 미국의 짐을 덜어줄 국가들을 찾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럴수록 이재명이가 책임을 다하지 않고 도망다니는 것은 미국을 더욱더 크게 분노케 하고 자극하는 프로세스로 연결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셸 대사를 임명한 거죠. 제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이 좀 더 일본하고 미국하고 동맹국들하고 가까워져야 된다. 밖에서 볼 땐 윤 대통령 잘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 미국이 여러 군데서 힌트를 준다고 보는 게, 팍스뉴스에서도 이재명을 최근에 비판하는 기사에 윤석열 사진과 윤석열 대통령 사진이 막 있어요. 미국 의회 조사국에서도 이재명의 친중 스탠스 외교 노선을 비판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면서 보고서가 막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모호하지 않다라는 거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그러한 회복 탄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강력한 반중 친미 나라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윤석열 대통령이나 샘플을 통해서 계속 그걸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김준형 미셸 대사를 엄청나게 많이 견제를 합니다. 부정선거를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친한 사람입니다. 그래만 안 된다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의 종북 주사파들의 활동을 미뤄봤을 때에 미국의 지금 이재명을 향한 압박이 어느 정도로 강한지를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이러한 좌파 민간단체들에서도 반대를 하고요. 촛불 대행진하면서 내란 배후 주권 모독하는 미국을 반대한다 뭐 이런 얘기하고, 이런 상황을 총망라를 했을 때에 이재명이 존재하는 한 이 동북아시아 국제 정세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국제적으로 봤을 때. 두 번째로는 대한민국이나 국가 자체에 존망이 걸려있다. 세 번째로는 미국의 전략이 이재명으로 인해서 크게 차질을 빚을 수도 있는데, 여기에 일본이 잘하면 잘할수록 훨씬 더 비교가 될 것이다. 여기에서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기추가 주목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